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으로 비둘기파가 수혈된다는 소식에 글로벌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됐고 그것이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내려앉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둔화 때문에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해 벤처 투자와 인공지능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과 밀접한 산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3,3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1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김도영 전문가, 최명성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또 각오가 필요하겠죠? 자,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주쌤 김도영입니다. MTNW를 통해서 머니W를 통해서 여러분들 밤 10시 방송으로 오늘 처음 찾아뵙게 되는데요. 자, 주쌤의 이름에 맞춰서 핵심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의 계좌도 푹푹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좋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필식! 네, 콕콕 얼마나 잘 찍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성 전문가님 또 한 각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밤늦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수익을 위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진실된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봐야겠죠? 이하선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장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을 한 건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또 4거래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다 할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회복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인싸 소식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실적 공개 스타트를 끊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금 우울했던 아뿔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너마저 우려 커진 바이오주라는 제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한미약품의 1조 원대 기술 수출이 무산됐죠.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심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음 아싸 소식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 알라딘, 또 토이스토리 4, 또 어벤져스 엔드게임, 캡틴 마블 등등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 디즈니의 흥행작입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현재 미국에서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콘텐츠주는 어떨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막론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 직업 이후에 흥행작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스달 연대기까지 조금은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콘텐츠주 어떻게 대응 잡아보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눈길이 유독 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어떤 게 눈길이 많이 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어제 순간적인 급락 부분, 그러니까 2100포인트를 살짝 코스피가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 시장이 주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였을까요?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 소식과 북미의 정상적인 갑작스러운 회담 부분, 이 부분의 만남 속에
쪽에서 정부에 대한 추경 예산까지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의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저는 삼성전자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속에서 수급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내일 시장의 결전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해서 인싸 주제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2분기 바닥 탈출 얘기 좀 들으셨죠? 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거겠죠. 2분기 이번 실적 내일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딱 두 개 하나 차이예요. 앞자리가 6이냐 네. 5냐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 2분기 실적에서 낸시플래스와 D램 부분 때문에 실제 하이닉스는 힘들다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탐방을 갔다 오는 쪽에서 계속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조금 자유롭죠. 실제로 우리가 5G 부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그러니까 저도 개통을 해서 바꿨지만 더하기 단순하게 낸시와 D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쪽으로 관련돼서 이미 8인치 부분에 확보를 해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상으로 제가 차트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고점 부분을 계속해서 47,600원을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뚫어내지 못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했죠. 작년에 급락 부분에 나왔던 모습을 갖고 1분기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야 되니까 같이 갈게요. 시가총액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SK나 합쳐서 20%가 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다시 한번 2분기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의 여파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바닥 탈피의 2분기에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 부분 때문에 반도체 영역 부분에 대한 위축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요거 일봉상 요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확대를 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게 46,000원에 끝났는데 위에 고점이 46,200원, 앞에서 47,600원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상 뭐냐면 내일 발표된과 동시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앞자리가 5냐 6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는데 만약 5 쪽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부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치킨 게임이 승자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떤 승자일까요? 바로 반도체 시장 쪽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는 재고를 쌓고 물량으로 견디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더하기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과 낸시 플래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격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또 시작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5G,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얘기를 하죠. 오늘 손정희 회장의 미팅에서 정부 그리고 또다시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대차 부분과 LG그룹 부분과 미팅을 할 때 강조가 뭐였습니까? AI였습니다. 인공지능.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벌써 언급을 했죠. 우리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치킨 게임의 승자, 지금 만약 2분기의 실적에 위축되었고 3분기까지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과연 지속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만큼 지연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소형주를 통해서 판단해 볼 건데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달 계속해서 수주가 이제 지연됐던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적으로 저는 내일 실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위에 딱 갖다 놨어요. 위를 열을 수도 있고요. 47,600원을 열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부분의 이탈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가 막힌 저점 부근에 45,250원을 지켰고 위의 고점을 46,000원대 초반부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내일 시장의 결전의 날 매우 중요한 삼성전자의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이 만약 부정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봅니다. 바로 갭을 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44,000원 이탈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니까 만약 이렇게 출발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응,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이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자, 앞자리가 5냐, 6이냐에 따라서 많이 또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들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으시면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네. 네. 참 안 좋은 소식이겠죠. 네. 아싸 같은데요. 2015년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많이 흥분을 했었고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뭐였냐면 야,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신약과 바이오 부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 신호탄을 만든 게 바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한미약품. 그런데 그 2015년도에 얀센 쪽에 보냈던 기술 수출 1조 원이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1,000억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의 문제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전에 벌써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HLB의 급락 부분, 그리고 제넥신에 대한 합병 부분이 좋은 긍정적인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다시 어제 우리가 인보사 문제 부분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흥분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정확히 10년 전 사태가 있었죠. 황우석 사태 부분에 2005년도에 바이오 열풍의 거품.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 정말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다국적 제약사가 인정을 해주면서 너도 나도 임상을 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열려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워낙 이렇게 많게 바이오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셀트론 제약까지요.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아쉬움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체인지 된다, 스위칭 된다는 건 뭐죠?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전체 시장의 주도권의 변경, 출발점에 어쩌면 바이오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기존의 IT, 전기전자 쪽으로 시가총액의 변경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의 변화도 나타날 것 같다. 3분기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의 급락 부분도 저희가 맞았습니다. 차트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충분히 저희가 두들겨 맞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급락 부분에서 보면 하한가를 들어갈까 봐 조마조마했었고 우리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죠. 3A상도 있고요. 3B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 워낙 많은 바이오들. K바이오가 있다라는 거죠. 이 종료는 언제 되냐면요, 여러분. 2022년에 거의 대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맞은 문매 아프지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눈 딱 감고 다시 정상궤도 쪽으로 가는 거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올해 들어 기대하고 있는 분들 그래도 힘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등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악재들을 좀 많이 맞았죠. 하지만 계속돼서 2020년까지 지속이 기대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명성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눈길이 가셨나요? 오늘 그 미국 디즈니 영화 디즈니 회사가 오늘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 디즈니 그 회사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알라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디즈니에서 만든 4개의 영화가 데이트를 치고 있는데요. 영화 흥행과 함께 또 동영상 시장, 또 진출 기대감에 앞서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월드 디즈니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이루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히트 상품, 또 동영상 시장, 또 테마파크 등이 여러 가지 성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히트를 친다는 건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기대감이 계속 이제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꼭 무슨 뭐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문화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뭐 몇만 대, 우리 현대차 한 4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또 가수,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 뜨는데 앞으로 그 방탄소년단 효과가 5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상품이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콘텐츠 상품인 이제 CJEM이라든가 J콘텐츠리 또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200년 된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 한 20, 30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CJEM, 이제 J콘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열심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미국 디즈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 약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게도 CJEM이나 J콘텐츠에서 만든 영화가 또 보통 700만 명, 500만 명, 또 10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런 콘텐츠 사업도 상당히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EM은 이런 회사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유보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콘텐츠 상품 회사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의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몇 종목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보시면 CJEM 주봉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약 16만 원대, 15만 원대 주식이 예전에 약 30만 원까지 갔죠.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바닥권에서 한 15만 원대, 그러니까 현재 한 15만 원대 있는 주식이 많이 갈 때는 더블이 갔는데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저점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J콘텐츠리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3,500원, 4,000원 있던 주식이 8,000원. 그래서 정확히 더블이 갔는데 다시 한 4,000원대가 다시 온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시면 6만 원대, 5만 원, 6만 원대 있는 주식이 12만 원, 더블 갔다가 다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이런 콘텐츠 상품 이제 관련 주식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고 하는데 저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또 소녀시대, 또 H.O.T,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영화, 문화, 또 골프 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이런 문화 상품을 히트를 치면서 여러 가지 세계를 휩쓰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그런 이제 인물들이 많은데요. 거의 이 콘텐츠 관련 주식이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보유하신 분들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리나라 콘텐츠 상품도 상당한 희망과 비전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콘텐츠 시대죠. 그래서 잘 나가는 디즈니만큼 또 한국의 콘텐츠 기업도 더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오늘 장을 뜨겁게 달궜던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정말 핫 서머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또 핫하게 떠들썩하게 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특징주 가져왔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인데요. 너무 유명한 오늘장을 흔들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자, 파트너사인 얀센으로부터 이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 권리를 다시 반환받았다라는 소식에 하한가 부근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7.26%까지 빠지면서 30만 1,5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인데요. 요새 계속해서 웹툰 관련한 종목들 투데이 핫 종목에서 많이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웹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수의 기대감에 미스터 블루가 또 선정이 됐는데요. 가입자도 전년 대비 동기 18%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또 자회사에서 에오스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요. 27.21%까지 뛰어오르면서 5,2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삼성 SDI입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모였습니다. 4분기에 중대형 전지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거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오늘장 2.58% 종가 기준 오르면서 2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에어부산인데요. 오늘 에어부산 거래량 2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왜인가 했더니 아시아나항공과 분리되면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에 15% 가깝게 뛰어넘으면서 7,66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나미입니다. 자, 오늘 모나미가 굉장히 장 후반 부분에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모나미로 한번 필기를 해봤는데요. 장 후반 29.88% 상한가 기록하면서 3,32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외인과 한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나미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됐네요. 자,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오늘도 핫했던 그런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미약품, 미스터블루, 삼성 SDI와 에어부산, 그리고 오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던 모나미까지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더 눈길이 가셨는지 한번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하나만 픽해 주시죠. 네, 저 사실은 불매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스튜디오 오는 길에 사가지고 왔거든요, 모나미를. 네.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많죠. 이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이슈상으로 놓고 보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용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모나미 얘기보다는 삼성 SDI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사오면서도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돈을 든 건 아니지만 오면서 정말 내가 내 나름대로 애국심 또는 나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어서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무상교육이라든가 인지장애, 일명 치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수혜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모나미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월봉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 때문에 들어올린 특징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 이번에 1분기도 4, 4분기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음은 가지만 내일 아침에 갭상승 자체가 4% 이상 뜨지 못한다고 하면 무조건 정리를 하겠고요. 만약 내일 4,700원 뚫어내지 못한다, 3,700원입니다. 뚫어내지 못한다라면 무조건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특징주로 모나미를 픽해 주셨는데요. 저도 모나미를 가는 길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본 불매 운동으로 반사이익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 상승에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최명성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어떤 특징주 눈길이 가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에어부산만 쳐다보고 왔습니다. 에어부산. 네, 오늘 그 에어부산이 오늘 보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전업하면서 이제 주식을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에어부산이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5,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9,400원 더블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부산은 이제 많이 시장에 이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각을 하려는데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시아나항공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IDT와 또 에어부산이 알짜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 두 회사를 좀 분할로 매각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기도 더 편하고 또 대기업에서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회사를 인수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분리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분리해서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어부산이라든가 아시아나 IDT를 분리해서 매수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대기업에서도 매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부산이 상당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좀 잠시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보면은 이제 어제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어제도 약 1,4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오늘 3,400만 주 거의 뭐 더블 이상이 나오면서 어제 음봉을 좀 돌파하는 그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음양 패턴에서 양음양 그래서 어제 음봉을 돌파하고 오늘 3,4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처럼 강한 좀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체크했지만 분봉상 보더라도 종가에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종가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에어부산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매각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인다는 이런 소문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에어부산은 좀 향후 앞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다. 정고점 약 9,000원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특징주는 바로 에어부산이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분리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대기업 참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들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이 다음 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이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검색 포털창에 이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각각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무료 방송 함께 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무료 방송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밤 10시부터도 저희 머니W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스탁세일즈,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지 전문가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W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최명성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와, 바닥 탈출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 탈출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니셈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자, 오늘 김도영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주쌤이라고 하네요. 자, 핵심만 콕콕 시장 트렌드를 포착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 아모텍,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콕콕 짚어주실 수 있도록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셈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요. 이 기사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 단어를 빼놓고서는 요즘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일본이 반도체, OLED 이런 한국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보시면요. 그 의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색깔이 이 붉은색인데 보세요.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짝 긴장을 하고 지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이 유니셈이 바로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반사이익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 반도체 부품 소재 IT 부품 장기 개발업체 매년 이제 1조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20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마이크로 컨텍스털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좀 약간 늘렸고요. 뭐 솔브레인, 원익홀딩스, 한양디텍, 러셀 등 한 20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말이 그렇지 1조 원을 투자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일본에서 우리 그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이제 긴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앞으로 국산 제품을 좀 많이 쓰고 국내에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 산업이라든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좀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품 장비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좀 큰 이익으로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갖고 오신 유니쌤이요. 최초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최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 네. 유니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최초로 출연했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초로 출연을 했고 또 최초로 만드는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니쌤이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상 최초로 스크루버 개발업체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업체냐면은 이제 액체를 이용한 반도체 장비 속에 있는 미세한 먼지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세계로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유니쌤이란 그 회사가 너무나 기술력이 좋아서 LED 제품이라든가 LCD 제품 또 태양광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회사가 좋은 게 또 3년 연속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아주 좋습니다. 또 유볼도 63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 최초로 개발했다는 스크러버. 이게 또 유해 물질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환경 규제 문제 참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좀 기술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환경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도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환경하면 뜨거든요. 또 주가도 많이 상승하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는 이제 기술력 플러스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반도체를 계속 개발해야 또 세계 수출도 하고 많은 또 매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쌤을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 주식을 보면은 이 바닥권에서 올 1월 달부터 엄청난 지금 현재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서 현재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요. 네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1월 달에 매집이 들어와 있고 2월, 3월 달에 또 매집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보면 이제 모든 이평선을 모은 정배열을 그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또 주봉을 좀 잠시 보면은요. 주봉도 예전에 10,000원짜리가 이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을 약 5개월 정도 잘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월봉을 보시면은 자리가 예전에 11,000원대가 3,000원,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자리를 잡고 출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오늘 어마어마한 이제 모든 반도체 부품주가 상한가에서 10%, 뭐 최고서 5%, 10%, 15% 거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8% 상승하고 오늘 약간 눌렸는데 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제가 이 그 회사를 이제 선점해 온 그 요지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시 설명하자면요. 3년 전에 1,154억이 작년에 2,143억, 물론 매출이 약 더블이 늘어났고요. 3년 전에 영업이익이 89억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261억, 무려 3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황일 때 반도체 부품주에서 3년 동안 300%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참 대단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이 난다면 더 큰 호재가 되겠죠. 또 유볼도 보면은 630%로 상당히 재무제표도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일봉상에서 보시면 일봉상에서 아주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패턴. 이제 정배열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이 끝났고 상승과 하락을 수차례하면서 이제는 모든 정배열을 모아놨고 또 어제와 오늘은 거의 뭐 반도체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호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전 종목을 2천 종목을 계속 돌면서 보니까 유니셈 이 종목이 최저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재무제표까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자의 대가 하면은 워렌 버핏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4, 5년 평균 실적을 주시하라. 그런데 유니셈이요 3년 연속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4년, 5년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네, 아주 저 동의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그 스크래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업체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속 국내 납품 및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기술도 있고 확실하게 좀 유니셈 날아오를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온 유니셈 반도체 장비주였는데요.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3가지 콕콕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판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한 호재가 있었죠. 정부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독보적일 수가 있다. 이 장비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이 스크러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게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스크러버입니다. 이 스크러버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 이 점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하겠고요. 자, 그리고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서도 지금 매수하기가 아주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니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장비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잘 정리가 해야 우리가 좀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상당히 좀 수준 있는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안 된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라든가 회사가 없는데요.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국가에서 밀어줬을 때는 정부 정책을 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요즘 수소차 사업 그런 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말이 그렇지 정부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이 10,000억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더구나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고급 제품을 수출을 규제하겠다 하는데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는데 꽁이 없으면 이제 닭고기가 그 2차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막상 이제 일본이 규제를 해도 우리나라 제품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제품을 갖다 쓰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술과 또 돈과 인재를 지원해주면 분명히 이것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기술력이 없을 때 20년, 30년 전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기술을 어떻게 보면 모방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많은 기술력과 또 인재 또 뭐 회사가 됐든 정부에 대해서는 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반드시 우리는 일본 제품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굽니까? 삼성이 소니를 능가했습니다.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IT 부품, 반도체 부품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일본의 그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면 반드시 이 산업과 기업은 충분히 발전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앞으로 큰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가 밀어주면 확실히 또 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가는데요. 근데 물건도 그래요. 좋은 건 알지만 비싸면 못 사거든요. 근데 유니셈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너무 올랐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참 중요한데요. 전문가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반도체 부품 중에서 가장 저가 있는 그 이렇게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니셈
유니쌤이 오늘 그 5,160원인데요. 매수는 5,000원대부터 하시고 저는 이제 목표를 사실은 10,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인 목표로 해서 약 25%, 30%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5,160원인데 매수는 5,000원부터 해주시고 목표가는 6,500원, 약 30% 수익을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손절가는 제가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가장 일봉 주봉상 저점에 있고 또 외국인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매출과 영업이익 또 유보율이 완벽한 회사가 되니까요. 이 종목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이 픽해주신 유니쌤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막 또 채널 돌리신 분들 계시죠? 모나미 펜하고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열심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선 캐스터 정리 도와주세요. 네, 저도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니쌤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역시 판넬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유니쌤 반도체 장비주였는데요. 지금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5,1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5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이니까요. 이 점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도 기술도 거기에 또 실적도 받쳐주는 유니쌤, 오늘의 최명성 전문가님의 픽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면 뭐 ESD, EMI, 전자파를 막아주는 부품, 또 뭐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근데 오늘 김도영 전문가님이 픽하신 이 아모텍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실래요? 네, 앵커님. 그 공깃밥 좋아하세요? 아니면 빵을 더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는데 고르라면 저는 역시 한국인 밥심. 아, 진짜요? 네. 그럼 저는 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빵도 해당이 될 테고 공깃밥에도 해당이 되는 건 어떤 건지 또 맞춰보세요. 탄수화물일까요? 단백질일까요? 지방일까요?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입니다. 우리한테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동사가 사실은 이 반도체 꽃이라고 하는 쌀, 그러니까 탄수화물 역할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MLCC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들 좀 익숙해져 있는데 적측 세람이라고 하는데 동사가 지금 보여주셨던 판넬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라믹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MLCC 쪽의 신사업 쪽으로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골고루 섭취해야죠. 그렇죠. 그 단백질도 필요할 테고 지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 종목명이 지금 나갔죠? 네. 오늘 완판하려고 그래갖고 저 순간 건강기능식품 팔러 온 줄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동사가 만약 MLCC 쪽에 관련돼 있는 것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고 두 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애가 이렇게 등치가 커요. 얼굴이 되게 크죠? 얼굴이 이렇게 큰데 등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시끄러워 또. 목소리도 커요. 피곤하네요. 그죠? 피곤하다고 벌써 하죠. 그런데 만약에 송중기 씨를 예를 들어볼까요? 네. 꽃미남에 얄쌍하고 보고만 할 수도 이렇게 훈훈하시겠죠? 네. 그렇죠. 반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완판을 해야 되니까 편파적으로 이게 말해서. 무슨 네. 얘기냐면 바로 동사는 BLDC 모터라는 걸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MLCC라고 해서 반도체와 산업용에 필요한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5G라든가
클라우딩 서비스 부분에 들어가는 확장,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문화발로 해서 편안하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들어가는 MLCC의 산업용들의 장점을 또 쌀로 탄수화물로 포착해 놨다면 두 번째 포착의 에너지원은 바로 단백질인 BLDC 모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BLDC 모터라는 건 뭐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훈훈하고 네. 조그맣고 저처럼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조그맣고 조용해야 돼요. 네. 그럼 얘네들이 어디 들어갈까요? 친환경, 타는 차, 네. 차. 그렇죠? 네, 자동차 쪽 부분에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뭐 돼요. 전기차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바로 우리가 테슬라 소식도 있었죠. 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EU 쪽에서의 저감 장치 부분의 CO2에 대한 벌금 유형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전기차를 출시를 앞당겨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포르쉐 타이칸이 출시를 빨리 한다라는 소식을 좀 접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동사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BLDC,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동력 원동의 모터의 매출까지 잡고 있다 보시면 벌써 탄수화물 더하기 단백질.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말해서. 바로 여러분 아모텍이라는 아. 기업이라는 거죠. IT 기업이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잘 팔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게 미국과 중국의 문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제재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홍콩의 시위 얘기도 좀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하지만 경제방송이니까 정치 이슈는 빼보자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미국에서 IT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IT 회사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자의 해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감산의 호재로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아.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 소재 쪽에서 특히나 부품 쪽에서 MLCC 더하기 BLDC 모터 쪽에서 보셔야 될 때는요. 바로 대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대만 쪽의 MLCC의 재고가 축소되면서의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지금 포인트에 걸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봉상으로 우리가 지금 월봉상으로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박스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꽉 막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15,000원에서 25,000원 밴드 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주봉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최명성 선생님 바닥 탈출이라고 했던 우리 최 도사님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최 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올라타면서 주가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에서는 이미 뻥 뚫려 있지만 위쪽에 상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요. 오늘 기준의 시장에 우리가 앞에서 이슈에서 삼성전자 이슈를 좀 잡았으니까 내일 혹시나 하는 부분에 눌림목을 계산해서 21,700원을 매수가를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5,2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19,500원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500원은 시장이 폭삭 순간적으로 내려앉을 때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자신 있게 내일 눌림목 매수해서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완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G 시대를 맞이해서 아모텍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네, 아모텍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판넬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세라믹, 전파 방지 부품, 무선 통신 등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업용 MLCC 수요가 회복 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주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역시나 MLCC, BLDC 모터 매출 확대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중요했던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목표가는 25,200원, 손절가는 19,500원까지 터치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전략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야성 캐스터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스탁세일즈 전문가님들이 정리하신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머니W 지금까지 해주신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